트래시 판다는요, SPC 시리즈의 9번째입니다. 저희 아기 늑대 삼형제 기억하고 계시죠? 아기 늑대 삼형제가 SPC 시리즈 10번째였는데요. 가장 보약 게임 중에 유명한 슬리핑 퀸즈. 그거랑 똑같은 카드 상자 사이즈입니다. 그거의 9번째고요. 게임은 이렇게 구성물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설명서 들어있고요. 설명서가 한 장으로 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카드의 능력들이 뒷면에 이렇게 크게 설명되어 있어서 칠판에다가 붙여두고 사용하셔도 괜찮고, 네, 모든 별로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구성물은 아주 간단하게 트레이가 나눠져 있죠. 카드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주사위, 그리고 액션 토큰 6개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꺼내볼게요. 그리고 카드는 이렇게 뒷면은 이렇고 앞면에 이렇게 그림들로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얘는 이제 액션 토큰을 설명하고 점수를 얻는 점수를 참고용으로 볼 수 있도록 앞뒷면으로 되어 있고요. 3장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게임은요. 스토리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북미 쪽에서는요, 그 숲을 끼고 그 숲 근처에 마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도 지금 숲속에 사는 동물들이 음식을 찾지 못해서 특히 좀 무섭지만 멧돼지 같은 게 그 시골에 밭으로 많이 내려와서 밭을 다 헤집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북미에서도 숲에서 음식을 찾지 못한 너구리들이 숲 근처에 있는 마을로 내려와서 쓰레기통에 있는 음식들을 이렇게 찾아서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구리들의 습성이 음식을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땅에 묻어둔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그 스토리를 테마를 가지고 그 이야기를 테마로 만든 게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게임은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숲속에 사는 너구리가 되어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 게임의 목표는 바로 음식을 땅에 묻는 거겠죠. 쓰레기통에서 음식을 찾아서 묻는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아이들한테 이제 처음 설명할 때는요. 트래시 판다라는 제목부터 설명을 좀 해줘요. 트래시는 쓰레기고 판다는 우리가 아는 판다가 아니잖아요. 네, 너구리는 영어로 라쿤이라고도 하고 레서 판다라고도 부르는데 이 트래시 판다는 이렇게 음식물을 쓰레기통에서 찾아서 가져가는 이 악당 같은 좀 장난꾸러기스러운 그런 판다들을 우리가 트래시 판다라고 불러라고 이야기를 먼저 해주고 시작하면 제목에 대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스토리를 그 다음에 붙여주시면 더 재미있게 아이들이 이제 이야기를 몰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이제 아이들한테 그러면 트래시 판다가 음식물을 쓰레기통에서 찾는데 그럼 쓰레기통 안에는 어떤 음식들이 남아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좀 먼저 해줘요. 그럼 아이들이 막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나옵니다. 집에서 먹던 거 이런 거 나오겠죠. 치킨, 뭐 피자, 그렇지 피자도 있었어. 뭐 이러면서 아이들이 이제 대답을 하는 것마다 중에서 여기 쓰레기통 카드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조금 더 그때 공감을 더 많이 해줘서 아이들이 슬쩍 마치 카드를 본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다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줬더니 아이들 자기들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막 이야기를 끝까지 막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이제 여기 카드 중에 먹을 게 아닌 것들도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또 이제 찌그러진 캔을 정확하게 얘기하진 않지만 뭐 캔도 있고요, 플라스틱 그릇도 있고요, 물병이요, 뭐 숟가락이요, 젓가락이요, 뭐 그릇이요, 이런 얘기 다 하거든요. 네, 그런 얘기도 같이 맞아, 쓰레기통 안에 그런 것들도 있는데 너구리들이 음식만 가져가면 좋은데 가끔 그런 것들도 가져가곤 한단다,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주면 카드에 대한 몰입도가 훨씬 더 커질 겁니다.
네. 오늘 저랑 이제 게임 소개해 드렸고요. 게임 방법 알아보고 활용법까지 쭉 알아볼 건데요. 여기 쓰레기통을 뒤지는 너구리 이야기 선생님들께 말씀드렸고요. 네. 트래시 판다의 게임 목표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드를 많이 땅에 묻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게임의 키워드를 하나 말하자라고 하면 균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게임은 주사위를 굴릴 때 욕심과 절제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고 카드를 사용할 것인지 카드를 묻을 것인지에 대한 균형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게임은 그림 주사위를 굴려서 액션 토큰을 얻고 액션을 통해서 카드를 얻고 카드를 땅에 많이 묻어서 점수를 얻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가장 중요한 건 욕심과 절제, 카드를 사용할 것이냐, 묻을 것이냐. 항상 선택해야 하는 게임입니다. 게임 구성물은 아까 보여드렸고요. 쓰레기통 카드는요. 카드 53장으로 되어 있고 종류는 8가지입니다. 조금 이따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게임을 준비할 때는요. 트래시 판다 카드를 모두 섞어서 플레이어 4명까지 있을 때 첫 번째 플레이어가 3장, 두 번째 4장, 5장, 6장 이렇게 장수를 다르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은 카드 더미랑 액션 토큰, 그림 주사위는 중앙에 놓고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게임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3가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림 주사위를 굴려서 액션 토큰을 얻고 액션 토큰의 효과를 사용해서 액션을 합니다. 그리고 얻은 카드를 가지고 땅에 묻기로 점수를 얻을 수 있는데 카드는 모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 효과를 4차례에 언제든 원하는 만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의 능력을 사용하면 이 카드는 땅에 묻을 수 없어요. 능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모두 이제 그 카드에 이미 묻을 수 있는 그런 효과는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카드는 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춰야 돼요. 카드를 사용할 때 이 카드를 묻어서 내 점수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카드의 효과를 사용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좀 더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낼 거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그림 주사위 굴리는 부분이 이제 그 선생님들 뻔뻔아주 치키먼키 혹시 많이 해보셨나요? 이 게임은 마치 뻔뻔아주 치키먼키의 재미와 그 다음에 초밥왕의 김밥 카드를 모으는 재미 요 2가지가 적절하게 융합되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게임을 모르신다면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약간 뻔뻔아주 치키먼키의 재미를 모두 가져오고 초밥왕의 재미도 모두 가져와서 2개를 합쳐놓은 게 트래시 판다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아이들한테 설명할 때는 설명할 게 많아지는 거죠. 네, 활동할 것도 많고 설명할 것도 많아져서 사실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어린 친구들과 게임 할 때는 요 2가지 액션을 조금 나누어서 활동을 한 가지씩 해보고 그 다음에 다 이해가 되면 마지막으로 본 게임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본 게임을 좀 다르게 많이 변형한다기보다는 게임을 잘 이해해서 조금 단순화시켜서 간 후에 마지막에 게임을 하시면 게임 안에서 충분히 재미를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림 주사위 굴리기부터 한번 해볼 건데요. 그림 주사위는 6개의 면으로 되어 있고요. 액션 토큰 6개에 있는 똑같은 아이콘이 그림 주사위에 똑같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위를 굴려서 액션 토큰과 똑같은 주사위를 굴려서 나온 아이콘과 똑같은 액션 토큰을 자기 앞에 가져와요. 그리고 나서 더 굴릴지 그만 굴릴지를 정하는 겁니다. 마치 뻔뻔아주 치키먼키에서 토큰을 하나 뽑고 더 뽑을지 말지 결정하는 것처럼 그러면 이때도 만약에 더 굴리기로 했는데 똑같은 아이콘이 또 나왔다. 내가 얻은 아이콘과 그러면 실패. 네, 실패하게 되면 모든 액션 토큰은 반납하고 자신의 차례를 마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다행히 위로하라고 쓰레기통에서 카드 한 장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이걸 꼭 아이들한테 설명하셔서 실패했어도 괜찮아. 다행히 카드 한 장은 얻을 수 있어. 우리가 카드를 한 장 사용했다고 무조건 카드를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다른 게임과 다르게 이 게임은 카드를 또 내가 쓸 때마다 똑같이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주사위를 더 굴릴지 멈출지 결정하고 나서 액션 토큰 을 원하는 만큼 가져오시고 네, 주사위를 굴려서 성공한 만큼 가져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액션 토큰을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액션 토큰을 사용할 때는요. 자신이 원하는 순서대로 배치하셔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때 액션 토큰을 6개를 모두 얻는 경우도 사실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멈추기 싫고 네, 도전하고 싶어 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이때 액션 토큰 6개를 모두 모으는 경우에는 특별히 효과를 6가지를 먼저 사용한 후에 액션 토큰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이때는요, 3개까지만 다시 얻을 수 있어요. 성공했을 때도. 네, 요거까지 같이 하시면 좋고요. 자, 그럼 아이들이랑 제가 이제 여기까지 설명하고 나서 액션 토큰의 능력은 설명하지 않았어요.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이랑 돌봄교실 친구들이랑 요걸 가지고 액션 토큰을 얻는 연습을 먼저 해봤거든요. 잠시만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보여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주사위랑 액션 토큰만 주고요. 이때는 활동지를 좀 준비했어요. 개인적으로 가질 수 있는 활동지 이렇게 만들었는데 토큰 모으기만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주사위를 굴리고 성공이냐 실패냐를 어떤 식으로 이해해서 가져갈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자신의 차례가 되면 우선 주사위를 굴려요. 그리고 얻은 토큰을 자기 앞에 가져옵니다. 그리고 더 굴릴지 말지 결정할 수 있어요. 어떡할까요? 하나니까 한 번 더 굴려야겠죠? 네, 한 번 더 굴려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자, 토큰이 왔고 또 이렇게 되면 이제 실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반납합니다. 전 역시 안 되나 봐요. 네. 자, 그러면 한 번 더 해볼게요. 네. 자, 그렇게 똑같은 아이콘을 자기 앞에 가져오고 또 주사위를 굴립니다. 그리고 하나를 가져오고 친구들 저처럼 이렇게 살짝 굴리면 이제 친구들이 난리가 나겠죠. 네. 이렇게 네, 자 그만할래요 라고 하면 이제 저는 액션 토큰 3개를 얻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나 이거 얻었고 얻었고 얻었어.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를 쳐서 3세트를 먼저 모으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이렇게만 해도 사실 40분 돌봄 수업에서는 이 다른 설명 하나도 안 하고 액션 토큰하고 그 다음에 이 활동만 가지고도 아이들이 굉장히 재미있어 했고 40분을 다 채우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얘가 액션 토큰인데 액션이 이제 행동하는 거잖아요. 이게 뭘지 되게 궁금해해요.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는 퀴즈로 아이들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게 쓰레기통이 그려져 있네. 그러면 이건 어떤 능력일까라고 아이들한테 얘기하면 아이들이 이게 트래시 판다고 쓰레기통에서 음식을 가져오는 거라는 이야기는 이미 앞에서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카드 가져오긴가요? 막 이렇게 질문해요. 맞았어. 그럼 몇 장 가져올까? 그러면 쓰레기통 2개니까 2장 가져오겠죠? 그러면 맞아. 너무 잘하는데? 그러고 이제 2번째 거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얘는 숲속 그림이 있는데 나무 2개네. 이건 뭘까? 라고 하면 이거는 판다가 음식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거니까 땅에 묶이겠네요. 이렇게 아이들이 짐작해요. 그러면 너무 잘했어. 이야기해주고 1, 2학년 친구들이 좀 소심하거나 말을 잘 못한다. 그러면 요거 2개 정도는 미리 알려주시고 마지막에 요거를 질문하면 아이들이 이제 또 되게 재밌어요. 뭔가 알고 있기 때문에 대답하고 싶은 게 많아져요. 그럼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짐작을 하냐면 한 장은 가져오고 한 장은 묻어요. 너무 행복하죠. 근데 그러면 너무 행복하겠다. 그런데 이거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쉽게 이해하거든요. 그러면 이 토큰은 한 장을 가져오거나 또는 한 장을 묶거나 둘 중에 한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아이들이 이것도 손으로 막 이렇게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짐작 되게 잘해요. 아이들이. 아, 이거 카드 빼앗기네요.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맞아, 맞아. 이건 카드 빼앗기야. 손에 있는 카드만 뺏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재활용 같은 느낌이잖아요. 아이, 이거 뭘 것 같아요, 선생님들? 아시는 분은 대답하시면 안 돼요. 네. 네. 선생님들 이거 뭘까요? 아이들이 대답을 어떤 걸 많이 했냐면, 지금 액션 토큰만 알고 있잖아요. 사용한 토큰을 또 사용하기.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러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는데, 그런데 이 게임을 만든 사람은 이건, 내가 얻지 못한 토큰 중에서 갖고 싶은 걸 가져올 수 있는 교환 토큰이야. 라고 이야기해주고, 아까 카드 교환하기 얘기한 친구 있는데, 우리 친구 교환이라는 똑같은 메커니즘을 잘 이야기했어. 잘 짐작했어.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좋습니다. 선생님들 요 5가지 다 이해하셨죠? 네, 마지막 얘가 이제 문제예요. 제가 게임을 하면서도 고학년 이상이 되면 문제될 게 없는데 저학년 친구들에게 이 판다 마스크 토큰인데요. 얘들을 이해시키기가 상당히 조금 어려웠어요. 이 토큰은 나중에 카드와 함께 카드 액션에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카드와 함께 설명하기 게 좋긴 하지만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더미에서 한 장을 펼치고 한 장을 펼치게 되면 다른 친구들에게 카드를 묻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내가 지금 더미에서 펼친 음식 카드와 똑같은 카드가 있다면 한 장씩을 묻을 수 있어요. 근데 대신 공개로 묻어야 돼요. 그리고 이 판다 마스크를 사용한 친구는 다른 사람들이 묻은 만큼 카드를 다시 가져오게 할 수 있어요. 더 가져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다 마스크를 쓴 친구들이 영웅이 되는 거야 라고 저는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줬어요. 영웅은 뭘 해주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잖아. 다른 사람들이 카드를 묻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야. 그리고 대신 내가 그런 기회를 줬으니까 나도 보상이 있어야겠지. 다른 친구들이 묻은 만큼 내가 카드를 더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요. 다른 친구들은 이때 이 판다 마스크를 사용한 친구가 카드를 얻기 때문에 내가 이 카드를 묻을 기회를 사용할지 말지 정할 수 있어요. 나한테 카드가 있지만 묻기 싫다면 안 묻어도 됩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면 이제 친구들이 난리가 나요. 잘 안 묻어요. 남자친구들은 잘 안 묻지만 이제 2번째, 3번째 게임을 하다 보면 카드를 묻어야 점수가 되고 카드 묻는 기회가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돼서 그때 좀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토리를 좀 입히셔서 설명을 하시면 훨씬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액션 토큰을 얻은 걸 액션 효과를 사용하기를 하시면 되는데요. 얻은 액션 토큰은요, 사용할 순서를 자기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교환 토큰 있잖아요. 이 교환 토큰은 내가 액션 토큰으로 얻지 못한 것 중에서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이걸 얻었다면 얘를 먼저 사용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액션 토큰을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순서를 정해놓고서 사용하면서 사용했다는 표시로 액션 토큰을 다시 돌려놓을 거거든요. 가운데 테이블에 돌려놓을 때 내가 어떤 걸 사용했었고 어떤 걸 얻지 못했었는지 이제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게임이 진행되다 보면. 그래서 저는 재활용 토큰, 교환 토큰을 먼저 가져갔다면 이 토큰을 먼저 사용하도록 아이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선택한 순서대로 효과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액션 토큰 효과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네. 이거는 말씀 더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이제 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선생님도 처음부터 카드를 이제 갖고 있었잖아요. 카드는 8장이 있는데요. 카드를 이제 액션 토큰의 그 카드 땅에 묻기 요 효과를 사용해야만 땅에 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땅에 묻지 않는다면 카드가 가진 능력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를 먼저 살펴보자면 카드에 여기 이름이 먼저 적혀 있고요. 이름 밑에 괄호 쳐서 숫자가 있어요. 이건 카드의 총 장수입니다. 이걸 가지고 내가 몇 장 정도를 묻으면 점수를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아이들이 짐작할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왼쪽 위에 보시면 5, 3, 1 이렇게 숫자가 쓰여져 있는데
금, 은, 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카드를 종류별로 우리가 이제 몇 장을 묻었는지 볼 건데 그 종류별로 가장 많이 묻은 친구부터 세 번째 친구까지 얻을 수 있는 점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드가 표시되어 있고 밑으로 카드를 사용해서 쓸 수 있는 효과들이 카드마다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게임을 진행할 때만 이제 카드에 어떤 능력들이 있는지 설명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는 이제 카드를 보면서 사용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외울 필요도 없고 아이들에게 뭐 이거를 설명을 계속 하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카드 묻기로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카드를 묻을 수 있는 건 이렇게 세 개의 아이콘을 가질 때 묻어둘 수 있다는 거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카드의 효과를 사용하는 거는요. 내 차례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고 카드를 원하는 만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카드를 사용하면 버려야 돼요. 그러면 카드 묻기를 할 수 없으니까 점수로 되지 않습니다. 요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춰야지 우리가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처음 게임할 때 아이들이 이 카드 효과가 재밌어가지고 잘 안 묻어요. 그래서 이 게임을 카드 효과를 충분히 사용해 볼 수 있게 연습 게임을 한번 하신 후에 그 다음에 본 게임을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쓰레기통 카드, 제가 그냥 카드라고 되어 있는 걸 쓰레기통 카드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8가지 능력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오래된 바나나랑 찌그러진 캔, 얌얌 초콜릿 요 3가지는 주사위 굴리기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오래된 바나나랑 찌그러진 캔은요. 내가 주사위를 굴렸을 때 주사위 굴리기에 실패한 경우 있죠. 같은 아이콘이 나와서 이때 마지막 굴린 주사위를 없던 일로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오래된 바나나는 더 이상 굴리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얻은 액션 토큰을 효과를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찌그러진 캔은 주사위 굴리기를 한 번 더 해야 돼요. 한 번 더 해서 성공했다? 그러면 또 굴려도 되고 이제 멈출 수도 있습니다. 자, 얌얌 초콜릿은요. 이때 내 차례가 아닐 때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인데요. 주사위 굴리기를 다른 친구가 안전하게 멈췄어. 그런데 나 얌얌 초콜릿 내고 너 다시 굴리라고 할 거야. 이렇게 내 차례가 아닐 때 차례인 친구에게 주사위 굴리기를 안전하게 멈추지 못하도록 방해해서 강제로 주사위 굴리기를 할 수 있는 카드고요. 5장이 있는데 이 카드는 아이들이 절대 묻지 않더라고요. 네, 너무너무 행복해해요. 아직 게임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가장 즐거워했던 게임이 이 얌얌 초콜릿이었어요. 이거 쓸 수 있다고요? 막 이러면서 게임 시작과 동시에 자기한테 이 카드가 있다 그럼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그래서 묻은 거를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다음 남은 피자는 가져온 액션 토큰 중에 하나를 2번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카드 가져오기 토큰을 얻었어요. 그러면 카드를 2장 가져온 후에 내 손에 남은 피자가 있다면 이 카드 1장을 버리고 카드 가져오기를 또 한다. 그러면 4장까지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2장 가져오고 또 2장 가져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남은 피자는 하나의 액션을 2번 사용할 수 있는데 되게 의외로 저학년 친구들은 이 남은 피자는 많이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뭔가 카드가 없어야지 되는 건데 희한하게 요거는 많이 사용을 안 했어요. 하지만 액션 효과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카드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다음 생선뼈랑 포크는 이제 자신의 차례에 언제든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차례일 때. 생선뼈는요. 이 카드를 버리고 버려진 카드 더미에서 원하는 카드를 가져올 수 있어요. 이때 이제 아이들이 가장 많이 가져오는 게 얌얌 초콜릿하고 포크 카드입니다. 얌얌 초콜릿 카드는 아까 능력 보셨죠? 또 쓰고 싶거든요. 5장 다 버려주면 이제 거기에서 생선뼈 대신에 가져오고요. 포크 카드는 다른 플레이어가 묻어둔 카드 1장을 빼앗아서 손에 듭니다. 이미 다른 사람이 묻어놓은 카드. 아까 액션 토큰 중에서 다른 사람의 손에서 빼앗기 토큰이 있었잖아요. 그건 손에서, 포크 카드는 이미 묻어놓은 거. 에서 가져올 수 있는데 이때는 공개적으로 묻어놓은 거든
공개적으로 앞면으로 묻은 거든 뒷면으로 묻은 거든 상관없이 가져올 수 있고 내 손에 들어야 됩니다. 묻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 개조신 카드랑 반사고양이 카드는 점수가 없습니다. 대신 이 카드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방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크 카드랑 아까 액션 토큰에서 빼앗기 카드 빼앗기 토큰이 있었잖아요. 얘를 방어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근데 개조신 카드는 누군가 내 카드를 빼앗으려고 한다. 그럴 때 개조신 카드를 내요. 그러면 방어에 성공하고 쓰레기통에서 카드 2장을 손에 들어올고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집을 잘 지켜줬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받는 보상이다라고 이야기해주면 아이들이 좋아하고요. 아이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건 이 반사고양이 카드입니다. 여러분, 선생님들 반사 해보셨죠? 반사. 네. 어떤 친구가 나한테 너 돼지야 이렇게 놀렸을 때 반사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반사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반사 고양이 카드는 카드 빼앗기를 할 때 똑같이 방어를 하면서 나한테 뺏으려고 했던 친구의 카드를 뺏어올 수 있습니다. 포크로 빼앗으려고 했다면 묻어둔 카드를 빼앗아 오고 그 다음 토큰으로 빼앗으려고 했다면 그 친구의 손에서 한 장을 빼앗아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난 거는요. 반사 고양이를 선택한 경우에는 또 그 상대방이 반대로 또 공격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똑같이 마찬가지로 개조신 카드나 반사 고양이 카드로 또 방어도 가능합니다. 아이들이 이때 굉장히 재밌어해요. 그래서 요거 잘 활용하시면 좋고요. 아이들이 이제 하다가 중간에 이런 질문을 해요. 개조신 카드랑 반사 고양이 카드도 묻어도 되냐고. 그러면 점수가 없는데 왜 묻지? 뭐 요렇게만 얘기하면 잘 안 들어서 저는 아이들한테 살아있는 생명 묻으면 안 돼, 얘들아. 이 친구들은 살아있는 우리 동물들이야. 반려 친구들을 그렇게 할 거야?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막 웃으면서 좋아합니다. 근데 개조신 카드, 이 카드의 그림이 조금 어린 친구들한테는 강하게 느껴져가지고 네,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네. 나를 방어해주는 아주 좋은 친구라는 거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설명하면 카드 어렵지 않으시죠? 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게임의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견제 요소는 이렇게 포크랑 빼앗기, 그 다음에 공격과 방어가 가능하다는 거. 이때 상호작용이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얌얌 초콜릿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제 게임이 끝나고 나면은요. 이제 묻은 카드를 다 봐야 되는데 언제 끝나냐면 쓰레기통에서 마지막 카드를 뽑은 플레이어가 자신의 차례까지 마무리하면 이제 게임이 끝나요. 카드를 더 이상 뭐 버려진 카드를 또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손에 들고 있는 카드도 모두 버리고요. 자신의 앞에 묻어둔 카드를 공개해서 종류별로 구분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각각의 종류별로 서로 비교를 해야 돼요. 근데 이때 아이들이 조금 복잡해 하거든요. 그래서 점수 기록표를 좀 만들어서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만들어 봤어요. 네, 왼쪽은 이제 한 사람의 이름을 한 장에 다 써서 비교할 수 있게 또 오른쪽 거는 개인별로 하나씩 나눠 가져서 여러 라운드를 거치면서 자기 점수를 비교할 수 있게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봤는데 우선 모두 몇 장씩 모았는지를 적은 후에 그 다음에 첫 번째 친구, 두 번째 친구, 세 번째 인 친구들의 점수를 계산하시면 되는데 한 장도 없는 경우에는 내가 2등이 됐건 3등이 됐건 상관없이 점수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한 장 이상 있어야 1, 2, 3등 순위에 든다는 거 알아두면 좋고요. 이제 2명인 경우 있죠. 같은 장수가 2명인 경우는 만약에 1등에서 2명이 됐다. 그러면 1등이 얻을 수 있는 점수에서 1점씩만 빼고요. 그 다음에 1등, 2등 자리를 모두 그 친구들이 가져간 거니까 두 번째로 많이 묻은 친구가 세 번째가 됩니다. 요거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같은 장수였다. 그러면 두 번째 얻을 수 있는 점수에서 1점을 뺀 점수를 계산하고 3등은 없는 걸로 계산하시면 돼요. 네, 요것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아이들이 그 고학년 친구들은 문제가 없는데 저학년 친구들은 이거 계산 혼자서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1등 동률이다. 그러면 같은 장수다. 그러면 다 그냥 점수를 줘도 네,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아이들 점수 많이 주면 좋아하잖아요. 거기에 네, 많이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게임 방법이에요. 네, 주사위를 굴리고 액션 토큰을 얻고 액션 효과를 사용해서 카드를 얻거나 묶거나 카드 효과를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좀 전에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까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이 토큰에 대해서 설명할 때 먼저 요걸 하고 이제 두 번째로는 카드를 먼저 한번 살펴보게 하기 위해서 트래시 할리갈리를 한번 해봤어요. 요건 뭐냐면 카드를 가운데 두고 서로 자신의 앞에 한 장씩을 펼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같은 카드가 나오면 누구든 가장 먼저 발견한 친구가 카드의 이름을 크게 외칩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두 장을 가져가서 묻을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카드는 한 장당 1점으로 하든 또 게임에 있는 그 점수를 좀 계산하는 방식을 미리 알려주고 싶다 하시면 기본 규칙하고 같은 방식으로 점수를 계산하도록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나눠서 이렇게 게임을 진행해 보신 후에 본 게임 들어가시면 아이들이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기본 게임을 한번 살짝 돌려볼게요. 3인풀로 한번 살짝 두 바퀴만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 친구는 3장, 두 번째 친구는 4장, 그다음에 세 번째 친구는 5장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이제 4차례가 되면 주사위를 굴릴 거예요. 선생님들 제가 더 굴릴지 말지만 절 좀 말려주세요. 네, 계속 실패만 나올지도 몰라서 그래요. 네, 무조건 간다. 네, 아시죠? 자, 그러면 카드 빼앗기 나왔네요. 이번엔 굴려도 되겠죠? 네, 굴려볼게요. 네, 좋습니다. 다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네, 자, 그러면 실패입니다. 네, 그러면 카드 한 장을 가져오고 마칠게요. 자, 이때 내 카드를 딱 보고, 오래된 바나나가 있었네. 그러면, 아까 이렇게 있었죠. 네. 전 이거 낼게요. 이때 이렇게 보고, 저 이거 낼게요 하면은 성공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 2개만 가지고 이제 게임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친구들이 이제 자기 카드를 보고, 좀 원래는 비공개지만 오늘은 공개로 좀 보여줘야겠네요. 이 친구 얌얌 초콜릿이 있었네요. 그럼 이 친구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걸 내면서 아니야 너 더 굴려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굴려볼게요. 고마워 나 이번에 성공했어. 이제 그만할게요. 그리고 얘를 내고 판다 마스크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카드가 많을 때 자, 이렇게 사용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제 차례 하고 싶은 행동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저는 얘부터 하고 이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카드를 우선 2장을 가져오고요. 카드를 2장을 가져오고 그리고 나서 카드 빼앗기를 할 건데요. 못 봤다고 치고 여기에서 한번 뽑아 볼게요. 못 봤다고 치고 한 장을 뽑아 오겠습니다. 그러면 카드가 더 많아졌죠? 사용한 거는 반납하고 이제 판다 마스크 해볼 건데요. 판다 마스크는 한 장을 펼쳐요. 얘들아 생선뼈 있는 사람 한 장씩 묻을 수 있어? 나 묻을게. 나는 묻을래. 그러면 공개로 묻어줍니다. 그러면 한 장을 우리 친구는 가져오고 또 가져올 수 있어요. 카드가 엄청 맞아졌네요. 그러고 자신의 차례를 마치면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친구 차례예요. 두 번째 친구는 를 굴려서 하나를 가져오고 더 굴릴까요? 말까요? 굴려요. 감사합니다. 네, 괜찮네요. 네, 어떡하죠? 굴려요. 저랑 비슷하시군요. 네, 어떡할까요? 아직 3개 됐는데 스톱 50%예요? 스톱.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해요. 네, 스톱 나왔어요. 그러면 없네. 여기 있네. 나 더 굴려 이렇게 나오겠죠. 네, 묻지 않습니다. 네, 얌얌 초콜릿 친구들은. 그러면 굴려야 되네. 오, 좋았어. 나 좋았어. 이제 그만할 거야. 라고 하고 이제 그러면 저는 이걸 먼저 해야 되니까 카드가 없으니까 카드 가져오기를 할게요. 그리고 순서를 카드 가져오기, 묻는 걸 맨 마지막으로 하고 네,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선 카드 가져오기로 2장을 가져오고 안 섞였나?
그리고 나서 판다 마스크 하겠습니다. 오래된 바나나. 나 묻을게. 그러면 나는 없어. 그러면 카드 원래 있던 거 가져오면서 한 장을 더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상대방의 카드를 빼앗을 수 있는데 상대방의 카드가 여기가 많으니까 여기서 한번 뽑아볼게요 라고 했어요. 네 거 줘라고 했는데 이 친구의 개조신 카드 있었죠. 나 방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방어에 성공했어요. 그러면 두 장을 쓰레기통에서 가져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한 장을 묻을 건데요. 우선은 포크를 가지고 다른 플레이어가 묻어놓은 카드를 빼앗아 오고 싶어요. 얘를 한 장을 빼앗아 오겠습니다. 뭘 가져올 거냐? 생선뼈를 가져올게요. 그리고 얘를 버리고 포크를 가져올게요. 다음에 또 쓰려고요. 이걸 바꾸게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장을 묻어야 되는데 어떤 걸 묻으면 좋을까요? 봤더니 오래된 바나나가 장수도 많고 점수도 많아요. 그래서 오래된 바나나를 묻고요. 이 친구가 남은 피자를 버리고 이 액션을 한 번 더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오래된 바나나가 많아서 한 장 더 묻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묻어주겠습니다. 묻어서 얘는 안 보이게 두 장을 묻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제 세 번째 친구 해볼게요. 세 번째 친구는 네, 어떡하죠? 고, 그렇죠. 네. 다행히 성공했어요. 어떡하죠? 고, 오늘 괜찮아요. 한 번 더 할까요? 나 너무 하고 싶어. 고. 네? 한 번 더. 한 번 더. 그런데 지금 오래된 바나나나 찌그러진 캔이 없어요. 그래도 할까요? 좋아요. 합니다. 실패네요. 그러면 이 친구는 네, 하나도 얻지 못한 상태로 게임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진행하시면 돼요. 어렵진 않으시죠? 아까 설명 안 한 게 딱 하나 있었는데 찌그러진 캔은 마지막으로 굴린 주사위를 다시 굴리게 하잖아요. 만약에 내 차례 이렇게 실패했는데 이 친구에게 찌그러진 캔이 있었다? 그러면 얘를 내고 다시 굴리기를 무조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때 실패했어요? 근데 찌그러진 캔이 나한테 또 있었어. 또 내도 됩니다. 네, 상관없어요. 자, 그런데 이 찌그러진 캔은 묻을 수도 있어요. 찌그러진 캔은요, 점수가 묻는 대로 한 장당 1점입니다. 유일하게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점수예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 찌그러진 캔도 내가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묻을 것인지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보이게 묻는 거랑 안 보이게 묻는 거 차이는 뭐냐고 하셨는데요. 보이게 묻는 거는 판다 마스크로 묻을 때 보이게 묻어둬요. 이게 어떤 경우를 위한 거냐면 이 포크 카드를 위한 겁니다. 포크로 상대방이 묻어놓은 카드를 가져올 때 나한테 필요한 카드가 펼쳐져 있다면 보이는 카드로 선택해서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져올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안 보이는 거에서 랜덤으로 가져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는 그거예요. 그걸 위한 거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게임 활동을 하는데 아이들이 조금 어렵게 느끼는 부분들은 뭘까라고 생각하고 이제 돌봄 친구들이나 초등 저학년을 위한 방과후 이런 단체 수업에서 게임을 쉽게 하는 요소를 생각해 봤는데요. 선생님들 점수 계산할 때 좀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게임을 할 때는 카드를 그냥 묻는 대로 한 장당 1점씩 계산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2, 3등 점수를 그냥 그대로 다 주는 걸로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들이 좀 어려워할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저도 초등 1, 2학년 어려워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너무 재밌어 합니다. 네. 처음에 점수 계산하는 게 좀 어려워서 그 부분 때문에 그랬는데 아이들이 우선은 활동할 게 많잖아요. 그 카드의 능력 사용하는 거에 너무 재밌어 해서 저는 8세 이상 추천합니다. 네. 그리고 카드는 처음에 3장, 4장, 5장, 6장 나눠주는 것도 아이들이 뭔가 불합리하다고 느껴요. 어린 친구들. 네. 왜 그러냐고 저한테 막 물어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3장, 4장, 5, 6장을 나눠준다는 건 처음에 하는 친구가 유리한 부분도 있고요. 왜냐하면 카드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내 차례가 아니어도 사용하는 것도 있고 첫 번째 친구는 이제 카드를
카드 가져오기 이런 것들을 토큰에서 먼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뒤로 갈수록 이제 친구들이 그런 부분에서 카드 사용하는 부분에서 조금 다른 부분들이 생겨서 먼저 많이 주고 시작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잘 안 받아들여요. 네,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거든요. 불합리하다고 느껴요. 그래서 그냥 모두 4장씩 나눠주고 시작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순하게 바꿔버리시고요. 제일 문제됐던 게 이제 판다 마스크였어요. 설명을 해도 또 하고 또 하고 자기 차례가 되면 또 불러요. 그래서 판다 마스크 능력은 아예 저학년과 할 때는 바꿔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주 쉽게 영웅적으로 모두 카드 한 장씩 가져가게 다 능력을 나눠주자. 네, 이런 거. 또 원하는 액션을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걸 하나 뭐 가지고 있는 토큰이든 아직 못 가져온 토큰이든 무엇이든 하나를 할 수 있게 하자. 이런 식으로 바꿔서 게임을 진행하시면 저학년들이랑은 괜히 이거 이해하는데 힘들이지 마시고 재미있게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카드를 묻을 때는 무조건 뒤집어 묻으셔야 됩니다. 지금 질문하셨는데 제가 그걸 설명을 안 했나요? 네, 카드 묻기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카드를 뒤집어서 묻어야 되고요. 요건 나는 언제든 내 차례에 내가 무엇을 묻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카드를 묻는 걸 뒤로 묻는 이유는 뒤집어서 안 보이게 묻는 이유는 다른 친구와 비교해야 되기 때문이죠. 점수가 다른 친구가 몇 개 묻었는지 모르게 나도 몇 개 묻었는지 모르게 해야 되기 때문이고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 처음에 게임할 때는 오픈해놓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친구가 몇 개 묻고 있으니까 나 이거 더 묻어야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뭐 다 오픈해놓고 하셔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게임을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추가 요소는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또 빈카드 사용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한 장씩 나눠주고 게임을 할 때 모으고 싶은 카드 세트를 먼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은 피자 1장, 오래된 바나나 2장, 요거는 내가 꼭 묻겠다. 이렇게 적어 놓으면 그거를 완성한 친구들은 뭐 추가 점수를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든 종류의 카드를 한 장씩 다 묻어도 뭐 보너스 5점을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묻기 쉽지 않거든요. 얌얌 초콜릿 같은 거 쓰고 싶은데 이제 추가 점수가 있으면 한 장 정도는 묻고 싶어지겠죠. 네. 그다음에 하우스 룰로 액션 토큰을 한 개만 얻은 다음에 멈추는 친구들 사실 많거든요. 이럴 때는 뭐 카드 2장을 더 가져오게 한다거나 이런 하우스 룰도 괜찮겠다 싶어요. 요거는 사실 제 의견은 아닙니다. 어떤 외국인의 의견이었는데 제가 한번 써봤어요. 네. 이런 하우스 룰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이랑 뭐 얘기하셔서 뭐 이렇게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럴 때 하나씩 넣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 게임을 가지고 좀 시간이 남거나 좀 다른 방법으로 변형해 보고 싶다라고 할 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요번에 이제 고피시 게임하고 블랙십 이 2가지 게임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선 같은 카드를 가져간 친구가 누구일지 보고 고피시처럼 이렇게 쉽게 해보는 거예요. 요거는 사전 게임으로 했던 부분하고도 연계가 좀 되는데 카드를 처음에 5장씩 나눠 가고요. 가운데 더미를 만들어 둬요. 그리고 한 사람을 지정해서 얌얌 초콜릿 있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그 친구가 얌얌 초콜릿이 있다고 하면 가져와서 내 카드랑 함께 2개의 세트를 자기 앞에 뒷면으로 묻으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카드가 5장이 그리고 나서 이제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그 친구는 카드를 가운데서 한 장을 가져갑니다. 고피씨랑 똑같이 게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때 이제 개조신 카드나 반사 고양이 카드는 묻어도 점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똑같이 카드를 주고 싶지 않을 때 만약에 나한테 카드가 있는데 주고 싶지 않아. 근데 나한테 개조신 카드나 반사 고양이 카드가 있어. 그러면 똑같이 이 카드를 버리면서 내 카드를 안 주는 방어 행동을 할 수 있고 또 추가로 개조신 카드는 가운데 더미에서 2장을 가져오고 반사 고양이 카드는 그 상대방 친구에게서 카드 한 장을 랜덤으로 뽑아오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요, 누군가 한 사람의 카드가 떨어지면 사실 고피시 게임은 거기서 끝나잖아요. 네, 게임이 되게 간단한데 재미있어요. 거기서 끝나는데 이 게임은 거기서 끝나도 이제 중요한 건 내가 모아놓은 카드로 점수가 된다는 거. 네.
요게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래서 고피식 개인 방법. 아주 간단하지만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어 하잖아요. 또 이렇게 게임을 하시면 카드의 이름을 계속 말할 수 있고 서로 상호작용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다른 게임도 마찬가지로 변형 활동 하실 때 선생님의 아이디어 아이들이랑 공유하시면서 같이 연구하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네,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습니다.